왜냐면 현우색이 심각하니까. 알죠? 네, 근데도 깜질 안 써온다. 그러면 이거는 성실 자체가 아니네. 이제 한개 맞습니다. 일단. 자, 아무튼 네, 그래도 최선 다해서 열심히 봐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기특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자, 84쪽에 이제 우리 판별식 얘기하고 있었는데 가볍게 복습하고 이제 유형 하나 안 했더라고요. 그거 좀 할게요. 자, 판별식에서 일단 우리가 판별이라는 게 뭘 판단해 주는 거냐면 근의 형태에 대해서 판단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쌤이. 근의 개수보다는 근의 형태. 왜냐면은 2차 방정식은 반드시 근이 몇 개라고 했죠? 반드시 2개입니다. 반드시 2개.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당시에는 근이 1개다 2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 완전 엉터리인 겁니다. 네, 무조건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인 거고 그게 근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중학교 때는 개수로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판별식은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별식은 근의 공식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쓴다고 했었죠?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쓴다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제 일명 부르고 줄여서 한 문자로 뭐라고 부르고? d라고 쓴다고 했었고 영어로는 discriminant, 판별해주는 자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부른다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또 나아가서 근의 공식이 원래 종류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짝수 공식이 있고 일반 공식이 있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일명 d는 일반 공식이고 근의 공식이 짝수 공식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판별식을 만들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였죠. 거기서 b'은 2로 나눈 걸 의미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거를 한 문자로 줄여서 어떻게 썼었죠? 4분의 d라고 한다 했었죠. 왜 4분의 d라고 하는지는 만약에 까먹으셨거나 이해 안 되시거나 하시면 첫 번째 외우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원리가 너무 궁금하다. 네, 영상 보세요. 네, 그걸 다시 설명하기 싫습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게. 서술형 쓸 때는 좀 중요하죠. 짝수 공식 쓸 건데 d 쓰면 틀렸답니다. 4분의 d로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근의 형태를 알 수 있다 얘기했었는데 자, 그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어떤 형태로 근을 갖는 거였죠? 네, 서로 다른 두 실근, 일명 줄여서 서다두실이었죠. 0이었으면 그렇죠.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름 자체는 두 실근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서로 같은 거니까 몇 개처럼 취급을 할 뿐인 거야. 한 개처럼 취급할 뿐인 겁니다. 근데 2개입니다. 반드시 2개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2글자로 줄여서 중복된 근이다 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죠. 2번 중복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근이 없다 아니었습니다. 우리 복소수 배웠습니다. 허수 배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2개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자, 실근을 가질 조건은 그러면? 그렇죠. 0 이상이 되는 거겠죠? 0 이상으로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왜냐면은 그냥 실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서로 같은 건지 서로 다른 건지 그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둘 다 껴야 되는 거예요. 뭐 자꾸 손을 구워요. 네? 아니 손 씻고 와서 손 씻어서 되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다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또 얘기했던 게 중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판별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중근이 나올 때가 2차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돼 있을 때 우리가 중근이 나온다고 배웠지? 완전 제곱식의 형태일 때 중근이 나온다라고 이제 배웠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됐다라는 것은 무슨 근을 갖는다는 소리고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인 거고 그럼 그걸 판별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판별식이 0이다. 요거를 이제 이용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평방편도 우리가 쳤었죠. 중근을 가짐으로 판별식이 0이면 된다 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났어요. 이제 요건 다 설명이고 이제 요 유형을 이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히 문제를 다시 푸는 건 아니고요. 강조 하나만 다시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여기 이 괄호된 걸 보고 이 수는 반드시 짝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짝수는 2 곱하기 꼴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을 쓸 때 짝수 공식 판별식, 즉 4분의 D를 쓸 거잖아. 그럼 그랬을 때 2로 나누고 제곱을 할 때 그냥 이 2를 갖다 버리고 제곱하면 된다고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그 우리가 이거 수업 문 닫아주세요. 추우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방학 들어가기 이제 마지막 수업 때 이제 한 친구가 좋은 질문 해줘가지고 요거 좀 잠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자, 어떤 걸 질문해줬었냐면 지금 여기 2라고 돼 있을 때 우리가 2로 나눠서 그냥 이거 나눈 다음에 이렇게 제곱대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쌤이 이제 어떤 얘기도 추가적으로 했었냐면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이거 2 지우고 이거 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된다 했습니다. 왜냐?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는 무조건 뭐가 될 거니까?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치? 근데 이제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앞에가 4일 땐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2로 나누세요. 그럼 나누면 2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제곱돼 있으면 각각을 제곱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2, 여기 k 플러스 2가 한 개예요. 괄호로 같이 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제곱해 주고 k 플러스 2도 제곱해 주고 이렇게 각각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봤었고요.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판별식의 활용이라 해가지고 쫄지 말고 늘 수업 때 얘기하죠. 뭔가 이상하든 어쨌든 너네가 할 것은 무조건 쌤한테 배운 대로만 푸시면 된다는 거. 배운 대로만 가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괄호 1번 가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2차식이 무슨 식이래요? 자, 그럼 아이디어 다시 한번 연결해야겠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무슨 근을 가질 것이네. 네, 중근을 가질 것이고 그럼 중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으로 접근하면 몇이면 되겠네? 0이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눈 보고 확인. 이거는 짝수 공식 쓸까요? 일반 공식 쓸까요? 일반 공식 써야 됩니다. 여기 앞에 2 돼 있다고 해가지고 가볍게 낚여버리시면 안 돼요. 이 2는 2K 할 때 2배예요. 여기 1에는 2가 안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식을 쓸 겁니다. 공간이 이건 지워버리죠. 지금 공간 없었다 쓸게요. 그럼 판별식 쓰시면요. 2K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0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쌤이 굉장히 귀찮은 관계로 암산을 또 하겠습니다. 암산은 연습을 평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K가 바로 몇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4분의 1이 나온다. 네,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K 값 구하라 했습니다. 끝. 요것도 이제 새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어야 되는데. 문자 몇 개 구하는 거야? 문제가? 하나였죠? 하나니까 식이 몇 개 필요? 그래서 판별식은 0. 그리고 우리가 식을 구한다고 했을 때 너네가 뭘 목표로 하는 거냐면 는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 식 개수를 의미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쓸 때 는 0 쓰는 거니까 거기서 식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이 괄호 2번이 사실 메인인 문제인데요. 여기 쭉 보시다 보면요. 뒤쪽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두 가지를 잡을 거거든요. 일단 가장 쉬운 거부터 봅시다. 뭐 같나? 그럼 판별식 쓰겠죠? 그쵸? 자, 근데 앞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라고 돼 있죠? 은근 오래됐습니다. 이거 어디서 등장한 말이었죠? 오이구 이거 뭐야? 오, 2학년 기대를 할까 말까 좀
아 기대했다 또 배신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니지 내 새끼들이 내가 양 아빠니까 기대해야죠. 아 부담스러워서 반항하려나? 자 항등식에서 다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등식 표현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근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식을 두 번에 걸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항등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근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식을 몇 번에 걸쳐서 만들 수 있다고요? 자, 그 문제 끝에 봅시다. 문자 몇 개 걸어 돼 있어요? 딱 맞죠? 항상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항등식을 먼저 풀지, 중근을 먼저 풀지. 요거는 이제 너네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무조건 중근부터 해주셔야 돼요. 다시. 왜냐면 지금 요 2차 방정식 형태에서는 문자가 몇 개죠? 3개가 나옵니다. 일단 x는 변수기 때문에 문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3개가 나와요. 근데요 우리가 이게 x까지 변수까지 같이 들어있는 식이죠. 근데 여기서 항등식을 만약에 우리가 풀게 되잖아요. 항등식을 먼저 하게 되면은 k 값에 관계없는 거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어서 k에 대해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였으니 2가지였으니까 수치대입법으로 풀든 계수비교법으로 풀든 정하겠죠. 근데 x가 변수죠. 상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x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숫자를 이제 k에다가 막 대입해가지고 식 만들어봤자 x를 모르기 때문에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판별식을 먼저 쓰면 어떻게 되냐면 판별식이 너네 잘 생각해봐. 판별식 쓸 때 근해공식에서 나온다 했잖아. 그럼 근해공식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루트 하나를 생각했을 때 질문은 단순해요. x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x 안 들어있어요.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판별식을 쓰게 된 거야. x를 신경 쓸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 번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중근부터 가야 돼. 쌤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판별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짝수 공식 가능합니까? 네, 짝수 공식 가능합니다. 네. 그럼 2로 나눠주고요. 요 마이너스 신경 쓰랬어요? 안 쓰랬죠. 버리고 그냥 바로 제곱 들어갑니다. 즉 그리고 쓸 땐 4분의 d는 그리고 4분의 d 쓸 때 이거 매년 한 명씩은 질문하더라. 쌤 이렇게 써요? 왜 근데 쌤은 이렇게 쓰세요? 내 마음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쌤 d는 꼭 이렇게 쓰세요? 아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습니다. 서술형에서 어떻게 써도 안 깎여요. 근데 이게 좀 깐지나서요. 이것도 좀 깐지나잖아요. 별 생각 없죠. 자 가겠습니다. 자 k-a의 제곱 빼기 ac입니다. 그럼 빼기 k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b 빼기 1은 0까지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아 쌤은 또 슈퍼 울트라 천재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분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이씨. 펜을 잃어버려서 새 거 샀더니 잘 안 써지네. 자, 요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식은요. 중근을 써서 나온 거예요? 항등식을 써서 나온 거예요? 중근을 써서 나온 식이죠? 그럼 끝났어요, 걔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이제 항등식 풀어야죠. 그 항등식 풀 거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걸로 상관없다고 했잖아. 항상 항등식은. 수치대입법으로 풀든 계수비교법으로 풀든 상관없다 했었죠. 자 그러면은 나는 이번엔 원래는 쌤이 수치대입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아니면 계수비교법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하면 해설제도 계수비교법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수치대입법을 쓸게. K에다가 몇 넣을래? 간빨리 다시 찾아야죠 우리 수치대입법. K에 넣는 이유는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고 정말 아무런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가장 단순하게끔 그래 0이죠. 그 0 하면 A가 없어집니다. 그럼 B 빼기 1이 0이니까 B는 1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K에다 몇 넣을래요? 1 넣어야죠. 가장 인생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얘들아. 수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수학을 어렵게 보잖아요?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게 보려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a이고 b가 1이었기 때문에 없어졌죠,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값, b 값 찾아줬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가 됐으니 옛날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강조. 수학은 결국 우린 문자 구하는 거고 식 몇 개 구하냐의 싸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하기 위해서 개념을 배우는 거고. 이게 입시 수학의 틀이니까 네, 꼭 명심하고 문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필요한 거 됐죠? 그럼 아마 이 스피드면요 2월 되기 전에 끝날 수도 있다. 다시 쌤하고 방학 때는요 최소 2번 돌릴 겁니다. 이 책을 같이 쌤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돌 때는 우리 안 했던 것들 있죠. 그거 다 하면서 복습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싹 다 풀어냅니다. 실력 빼고. 자, 2차 방정식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은 어떤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예 생판 처음 보는 내용일 수 있고요. 어떤 친구, 이 친구는 좀 많이 심화적으로 공부한 친구, 좀 많이. 그 친구들은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 생각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처음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설명은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죠. 처음 배운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설명을 합니다. 아가씨도 처음이시죠. 왜냐면 내가 한 번 얘기했다가 너무 내가 포기했어. 네. 어려우니까 처음 배울 때 어려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너네가 봤을 땐 미리 얘기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요 정말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고3 때까지도 써요.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네, 꼭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용한 개념입니다. 자, 일단 너네가 이 제목에 먼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목이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뭐랑 뭐의 관계래요?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서 너네가 절대로 이 단어에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사람 이름 외우듯이 이걸 외우면 안 됩니다. 이름을. 여기에 있는 단어를 하나하나 강조해서 보셔야 돼요. 뭐랑? 근. 우리가 알고 있는 X 말하는 거죠. 그 근이랑 계수. 2차 방정식 그 앞에 붙어 있는 X제곱, X 상수항에 있는 그 문자들, 숫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거랑 관련이 있대요. 근이랑 2차 방정식 앞에 붙어 있는 각 항에 붙어 있는 계수랑 근이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근이랑 계수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요.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다시 선생님 뭐랑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판별식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할게요. 판별식에서 뭔 얘기를 했었냐면요. 판별식의 목표는 뭐였죠? 아니죠. 근의 형태였죠. 개수 아닙니다. 근의 횟수로 하면 큰일 나요. 형태였습니다. 그치? 근데 그때 쌤이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앞에 또 불려 설명했냐면 근이 정확히 몇인지 안 궁금하다 했어요. 그냥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뭐 중근인지 요런 게 궁금한 거지 근이 실제로 몇인지는 안 궁금한 거야. 이게 판별식에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거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도 보면은 결국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두 근을 더하고 두 근을 곱하겠대요. 그럼 여기서도 결국 그거예요. 두 근이 정확히 몇인지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둘이 더했을 때 그냥 몇인지.
둘이 곱했을 때 몇인지 그것만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두 분의 합이 6이래. 둘이 몇인지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뭐야? 두 분의 합이 6이구나. 이것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도 그렇고 근각계설 관계도 그렇고 두 근의 실제 모습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그냥 둘이 더한 거, 둘이 곱한 것만 궁금하다.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근이랑 계수랑 관계를 봐서 찾아내겠다. 보겠다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너무 쉬워요. 이해하는 거. 근데 결론부터 딱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자, 뭐라고 하지? 봐봐요. 아, 메타. 알파, 베타래요. 몇인지 궁금하냐? 아니죠.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로 주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실제로 너네 문제 풀 때도 다 알파, 베타로 나옵니다. 안 궁금한 거예요. 근데 둘이 뭐 했네? 이게 두 분의 합이겠죠. 둘이 뭐 했네? 이게 두 분의 곱이겠죠. 근데 두 분의 합은 뭐래요? 뭐 이렇게 말들이 여기 막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돼 있죠. a랑 b가 요 2차 방정식이 뭐네? 개수들이죠. 아, 근이랑 개수랑 관계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야.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랍니다. 왠지만 알면 되겠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가 오진 않았으니까 근이랑 개수랑 연결시키겠다 이건 거 아니야. 왜 이게 나왔을까? 쉬워. 근의 공식으로 증명해. 근데 증명하는 것도 과정이 없어, 거의. 왜냐? 안 써도 돼. 쓰지 마. 쓸데없어, 이거. 왜냐면 이거 머릿속에서도 할 수 있어서 그래. 우리 근각계수의 근의 공식 쓰면은 대신 이렇게 쓸게. 원래는 우리가 뿔마로 같이 쓰는데 따로따로 써볼게. 따로따로 써볼게. 자, 이렇게 되죠. 근의 공식 쓰면. 그럼 이게 두 근인 거지. 그럼 이게 알파랑 베타인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자 했잖아. 근데 두 근이 이거잖아, 근의 공식 쓰면. 그럼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아, 물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둘을 뭐 하고 싶은 거야? 더 해보고 싶은 거죠. 더 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가? 사라지죠.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이것만 둘이 더하는 거죠. 그럼 둘이 더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그럼 2가 어떻게 되겠어?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나오겠죠. 증명 끝났어요. 이걸 빨리 하자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너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사실 나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엄청 잘 까먹더라고요. 두 근합이 뭐야? 그건 a분의 c요. 이러고 있는 애들도 많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방금 통해서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느꼈죠. 아니, 둘이 더하면 루트 사라지고 그냥 뭐 2a분의 마이너스 2b니까. 에이, 뭐 미친 작업 아니잖아. 야, 이거 아예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 얘 빼고 할 수 있잖아. 왜 끄덕이냐고, 이 새끼야. 이씨.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까먹었으면은 근의 공식을 빨리 구해. 더하면 되잖아. 알겠지? 자,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뭐래? a분의 c래. 그럼 왜 a분의 c겠어? 둘이 뭐 해보면 되겠어요? 곱하면 되겠죠. 와, 그럼 또 곱하면 이제 한숨 나오죠. 저거 언제 곱해? 근데 잘 봐. 이게 무슨 관계야? 합차. 켤레 관계예요. 켤레 복소수 배웠으니까 그 말도 써도 됩니다. 켤레 관계이자 합차 관계이기 때문에 허수 아니죠, 이거? 아, 물론 여기 허수일 수 있겠지만 일단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건 뭐야? 제곱 빼기 제곱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분모끼리 곱하면은 4a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분자끼리 합차로 곱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b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요거 제곱해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만 날려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해 주시면요 4a 제곱분에 4ac가 나오게 돼요. 그럼 4 약분되는 거 확인되죠? a 하나 약분되는 거 확인되죠? 그럼 뭐밖에 안 남네요? a분의 c밖에 안 남네요. 그럼 두 분의 곱 증명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뭐다? 너네가 까먹었다.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머릿속에 근의 공식을 떠올려서 계산을 해라. 빨리 하는 거는 지금 안 중요해요. 늘 말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확한 겁니다. 현재는. 똑똑하게 했다. 똑바로 정확하게. 알았죠? 네. 자, 그럼 이제 만드는 법을 알았으니 이해를 했으니 이제 외워봅시다. 그 외울 때 뭐 별거 없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고요. 두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없습니다. 이유는 해보시면 되죠.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외우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이고 2차항분의 1차항 a분의 b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즉 두근의 합은 몇 차항이랑 관련이 있다? 몇 차항 계수랑? 2차항 계수랑 1차항 계수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은 2차항 계수랑 상수항 가지고 관련이 있다. 끝입니다. 그럼 둘 다 공통적으로 관련된 항은 몇 차항이겠네? 2차항이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고 두근의 곱은 플러스 붙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헷갈려. 그래서 막 두근의 곱할 때 뭐 마이너스 a분의 c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 그대로 외우려고 하니까. 항상 안타까워요. 나는 항상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외우지 말고 만들어. 모델 그리고 까먹었으면 만들면 된단다 라고. 그래서 이거 풀만 헷갈리면은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몇 번 해보면요 당연해져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볼까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두근 알파벳 알아가자고 했죠? 자, 그럼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고 예분의 2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몇이겠네요? 3분의 2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두근의 곱은 a분의 c, 즉 예분의 2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2 나오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건 언제 쓰는 거다? 두근은 안 궁금해. 두근 안 궁금한데 두근을 더한 건 궁금해. 둘이 곱한 건 궁금해. 그때 쓰는 게 근거계수의 관계.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쫄지 마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두근, 알파벳. 그러니까 두근이 정확히 몇인지 안 궁금해. 대신 요거랑 요거는 나 풀어줘. 이런 거예요. 이때 쓰는 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는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해서요. 자, 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는 2차식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걸 인수분해하면 너네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근까지 구해보라고 하면은 5랑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이거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뭐냐면 두 근이 5랑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2차항 계수가, 근데 이걸 실제 문제에서는 2차항 계수라는 표현은 잘 안 주고요. 최고차항의 계수라고 줘요. 2차 방정식에서 최고차항은 몇 차겠어요? 2차. 그거의 계수란 소리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게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주어진 내용 가지고 요 방금 지운 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 몇이고 1이고 그리고 두 근이 몇이랑 몇이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만드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두 근을 아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쓰는 겁니다. 두 근의 합 몇이죠? 4죠.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몇 차항이랑 몇 차항이랑 관련이 있다 했지? 2차항이랑 1차항이랑 관련이 있다 했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인 거지? 그게 계산했더니 4가 나왔던 거지? 그럼 a가 몇이었던 거였네? a가 몇이라고 줬네? 1이라고 줬네? 그럼 a가 1이니까 b는 몇인 거네? 마이너스 4인 거. 그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4라는 거 나왔죠? 아니,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4란다. b가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왔지? 예, 그래서 x제곱, 우리가 2차 방정식 썼을 때 어떻게 써?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쓰잖아? 그럼 a는 최고차의 수니까 1인 거고 b는 마이너스 4인 거죠? 장황하게 길었지만 머릿속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두근의 곱도 한번 해봅시다.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근데 두근의 곱은 몇 차항계수분의 몇 차항계수죠? 2차항분의 상수항이죠. 그러면은 2차항계수분의 상수항을 C라고 우리가 아까 떠올리면 되겠죠. 그럼 C가 바로 마이너스 5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라고 이제 거꾸로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식을. 요것도 말이 길었죠. 실제로 문제 풀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쫄 필요 전혀 없어요. 알지? 이 내용이고, 그리고 책에 적혀있는 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요, 2차 방정식에서 요게 두근이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있지. 이것도 요 내용도 꼭 알아야 되는 건데 반대로 하는 작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면 근이 1이랑 4라고 얘기하죠. 그럼 근이 1이랑 4가 나왔을 때 있잖아. 요거를 가지고 그 2차 방정식을 일명 뭐 하냐면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차 방정식 작성해봐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근이 몇하고 몇이라고 지금 준 거야? 1이랑 4라고 줬어. 그럼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x-1, x-4라고 돼 있어야지 근이 1이랑 4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됐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근이 1이랑 4인 거니까 그걸 다시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인수분해했을 때는 x-1, x-4라고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법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요, 두근이 알파 베타여서 여기까지 적힌 건 이해돼요? 네. 근데 여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네, 왜 여기 앞에 A가 있냐면요, AX제곱 돼야 되잖아요, 분배했을 때. 그래야 여기서 X제곱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A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적혀 있는 겁니다. 됐지?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런 얘는 수요일 합시다. 자, 문제를 풀게요. 하나는 풀고 가야죠. 이런. 자, 필선 1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다시 말할게요. 여기 두근 알파 베타라고 돼 있으니까 두근이 정확히 몇인지 궁금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요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시험 봤죠? 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보면 이제 참으면 안 됩니다. 얘는 곱셈 공식 변형을 쓸 수가 있네? 그럼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나온 걸 봤더니 뚫어들어왔더니 이게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은 두근의 뭐인 거네? 두근. 얘는 곱인 거죠. 아, 그러면 나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알면 되는 거지. 두 근이 뭔지 궁금한 거야?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겁니다. 그럼 두근의 합은 몇이겠네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천천히 하세요. 마이너스 예분의 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은요? 그렇죠. 마이너스 2. 그냥 a분의 c. 2차항분의 상수항이죠? 그래서 대입하면 끝나요. 16 더하기 4는 20.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괄호 2번도 보겠습니다. 왜 오늘 시험 하는지 알겠죠? 얘는요, 너네한테 뭐라 얘기했지? 이거 이모티콘이라고 얘기했니 내가? 이모티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한 대 맞은 거. 현우 가지고 얘기했군요. 그럼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이거 내림차순을 이쁘게 쓸게요. 원래는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인데 그냥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써도 상관없어요.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보면은 분모 먼저 보면은 둘 다 제곱돼 있죠, 지수에?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걸 한 번에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랬더니 두근에 뭐가 나왔네? 곱이 나왔죠. 두근에 곱을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분자는 자, 이거 아까도 우리 했어요. 시험 볼 때 곱셈 공식 변형 참으면 안 되는 거죠. 많이 틀린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그래도 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눈에 익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랑 뭐만 알면 이거에 답을 낼 수 있는 거야? 합이랑 곱만 알면 되겠죠? 합법 구해놨어요? 안 구해놨어요? 구해놨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말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귀찮아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인데요. 얘는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는 한 단계를 또 걸쳐요. 자, 뭐냐면요.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1번하고 2번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두분의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있단 말이야. 얘는 잘 보면 요 식에 알파만 있고 요 식에 베타만 있단 말이야. 두분의 곱을 쓰려면 알파 베타가 같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든 알파 베타든 어떤 식으로든 같이 있어야 되지. 근데 한 문자로만 각각 구성돼 있죠. 여기 왼쪽 오른쪽 식 보면.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너네가 풀려면요 이걸 어쩔 수 없이 분배를 해야 돼요.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귀찮아야 됩니다. 이거를 전개해야지. 말 바꾸면 나 대학 안 가. 농담이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너네가 그냥 전개해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꽤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중간에 한번 과정을 처음에 뭔가를 거칩니다. 이런 식이 나와 있을 때. 그럼 나중에 또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이렇게 하나로 물려있으면 돼요. 선생님 이 문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몰려있죠? 몰려있죠? 어떤 형태는 일단 몰려있잖아요. 아 하나만 더 있지. 하나밖에 없네요. 에이 재수없어. 자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죠? 알파 베타죠. 두근 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너네 근이 또 물어봐야죠. 근이 뭐예요?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죠. 그럼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어떻게 보면 준 거죠. 문자로지만 비록. 그럼 우린 저기다가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걸 대입해 줍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를. 알파만 대입해 볼게요.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2는 0인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는 게 괜찮습니까? 이걸 대입해 줍니다. 2창을 1창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요. 얘를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로 바꾼 거죠? 그럼 얘랑 계산하면 뭐니? 알파죠? 얘랑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오른편도 볼까요? 오른편 여기 알파 베타 문자만 다르지 생긴 꼬라지는 어때요? 꼬라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작업을 똑같이 거치겠어 안 거치겠어? 똑같이 거치겠죠. 베타 대입하고 또 이렇게 대입해서 하겠죠. 그럼 결국 여기 결과도 뭐겠어요? 문자만 다른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이게 그 의리예요. 아 결국 하는 짓이 똑같구나. 아 그럼 결국 문자만 다른 형태겠네. 이렇게 판단해서 바로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잘 봐야겠죠? 둘이 똑같이 생겼는지 다르게 생겼는지를. 그럼 이랬더니 어때? 식이 아까보다? 많이 간단해졌죠. 이 정도는 우리가 분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개해보면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바로 보이지? 네. 그래서 두근의 곱 마이너스 2였고요. 두근의 합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였구나.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여기까지 나옵니다. 야. 왜 내가 마무리 안 했는데 네. 스스로가 마무리하시려고 하시죠? 자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있는 게 나오면 이런 식의 풀이는 특징이 똑같아요. 대입해 주시고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고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쌤하고 근각의세 관계 판별식 마지막 이용했었고요. 근각의세 관계 이제 뜻부터 해가지고 좀 설명이 길었었고, 그리고 시험까지도 보느라고 이제 뭐 얼마 못했지만 수요일에는 쭉 나갈 겁니다. 수요일에 제 시험 화이팅 하시고요. 네. 금요일에는 안 보기.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숙제 어차피 뭐 공지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가 숙제가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